그러니까 저한테 소송되는 나의 종착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꼬박 4년을 마음에 품은 이야기. 근데 이렇게 리뉴얼을 하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아쉬웠던 부분에 더해서 이 아쉬운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까지.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고민해서 글을 꼬박 2배나 키웠는지 이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글의 모양, 그 중에서도 단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단락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면서 지나갔었죠. 한 단락이 너무 긴 게 좀 보기 안 좋았다고. 종이책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판형이 정해져 있죠. 근데 저는 전자책의 경우는 특히 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눈의 피로도 때문이에요.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전자책 리더. 눈의 피로도 이슈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작고 눈부신 이런 화면으로 글자를 보는 데서 오는 가독성 이슈가 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웹소설을 써야지 라고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곳에서 정보를 좀 찾던 때는 카카오 페이지 조판을 기준으로 작업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작가님도 계셨어요. 제 주변에. 왜 그렇게 안 하세요? 라고 오히려 저한테 묻는 분도 계셨었는데 처음에 저는 그런 걸 좀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걸 실제로 적용은 잘 하지 않았어요. 일단 이야기를 좀 쓰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더 집중했다. 근데 그러다가 이후에는 점점 저만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이미지를 보시면 같은 구간, 이 구간까지의 길이가 글의 분량에 더해서 글의 물리적인 길이가 달라요. 동일 폰트, 동일 글자 크기, 동일 줄 간격, 동일 페이지 사이즈예요. 외부적 조건은 다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글의 물리적인 길이가 거의 2배쯤 차이가 나죠. 우측이 2020년 제가 처음으로 완고를 했던 서정되는 나의 종착지 원고이고 좌측이 제가 이번에 리뉴얼한 원고예요. 2020년 버전이 963자, 2023년 버전이 1459자예요. 약 500자 정도가 차이가 나죠. 글의 물리적인 길이가 2배쯤 늘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 글의 분량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세부적인 설명을 추가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계절적인 느낌이나 아니면 감정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부분. 근데 여기서 글의 물리적인 길이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단락 분리를 더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더 자주 엔터를 친 거죠. 들여쓰기를 통해서 나뉘는 단락의 경우에는 저는 어떤 한 메시지의 단위라고 생각하면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단락을 더 자주 나누었다. 즉 메시지를 더더욱 잘게 쪼갰다. 저는 이게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글을 독자님들께 선보이고 이 글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을 쉽게 쓰는 일만큼이나 독자님들이 이 글을 볼 때 더욱 쉽게 이해하고 한눈에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잘 보이도록 구분 짓는 일까지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첫 완고에서 엔터 치지 않고 썼던 단락의 초반 도입 구간을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메시지별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죠. 5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메시지를. 제가 리뉴얼 하면서 이 부분을 의식하고 쓰지는 않았는데 무척 우연히도 리뉴얼 원고에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해당 부분에 맞게 단락이 나뉘고 이 부분을 보강하는 설명이 덧붙으면서 글의 글자 수, 분량에 더해서 글의 물리적인 길이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해서 쓴 나만의 글을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시야로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건 진짜 어려워요. 저는 이걸 제가 스스로 인지하고 의식하기까지 반년이 걸렸어요.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실제로 실천하기까지는 더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실 이런 시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글을 쓴 지 제가 횟수로 4년째이고 시간으로 치면 3년 반이 좀 넘는데 제가 쓴 글이 기록으로 남긴 것만 누적으로 800만 자가 넘는데도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지금은 처음보다는 나아졌죠. 그러니까 제가 글을 돌아보면서 이번에 서성되는 나의 종착지를 리뉴얼 할 때 이렇게 단락 분리를 좀 더 보기 좋게 하면서 독자님들의 시야에 맞게 글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돌아보고 더 많이 생각하면서 이제 갖춰야 될 능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판 방식, 페이지 대지, 폰트 크기, 줄 간격 이런 것들을 웹소설이나 전자책 특화 플랫폼을 기준으로 잡고 쓰는 것도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는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입법 뷰어를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퍼뷰어는 고정형이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두고서 상대값을 통해서 가변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자기 편의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뜻이에요.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전자책 리더도 굉장히 사이즈가 다양한데 심지어 이 안에서 사용자가 글자 크기, 줄 간격, 폰트 종류 이런 것들을 바꿔서 글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조판에 맞춘다라는 게 좀 이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가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글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독자님이 보기 좋게 글을 전하겠다라는 작가의 뭐랄까 일종의 사명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저는 문장 길이에 관해서 좀 기준을 세워두고 작업하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첫 출간작인 서상내는 나의 종착지만 놓고 봤을 때는 벽돌 단락을 썼던 거잖아요. 굉장히 길고 한 단락이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의 메시지 구간이 굉장히 긴 방식으로 단락을 나누었던 건데 제가 그렇게 긴 단락을 쓰게 되었던 건 제 작업 환경에 그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를 쓰던 때에는 이랬어요. 첫 번째는 30인치 16대9 와이드 모니터, 두 번째는 한컴의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업하고, 세 번째는 대지 여백 없는 A4로, 네 번째 폭 맞춤 사이즈로 작업하면서, 다섯 번째 나눔 고딕 4포인트로 작업했었어요. 왜 이러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걸 좋아했어요. 당시 저는 작가 지망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제 글을 독자님께 보여드리려고 글을 쓰는 건데 독자님이 이 글을 보실 때 어떠신지는 잘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이 글을 쓰는 저를 기준으로 놓고 작업을 했었던 거였고 제가 한눈에 보기 쉽도록 페이지 구성, 화면 구성을 해놓고 글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작업하면 A4 한 장에 8,000자 정도 들어가요. 기본적인 한글 설정으로 작업했을 때는 동일 분량의 A4 한 7장? 8장 정도? 근데 그렇게 긴 글을 한 페이지에 들어가게 작업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특성과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넓은 화면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놓고 보는 걸 좋아해요. 그게 맥락이 이해가 더 잘 되더라고요. 큰 화면에 내용이 조금만 있으면 오히려 잘 연결성 파악을 잘 못해요. 그래서 큰 모니터에 정말 많은 글자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을 해서 봤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문장 및 하나의 문단이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독자님들 입장에서는 좀 보시기 불편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죠. 만약에 작가를 꿈꾸는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진짜 제발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작업 환경은 이렇습니다. 30인치 16대9 와이드 모니터 4년 동안 제 곁을 지켜주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한컴의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업하고 세 번째는 여백은 아직도 안 두고 있어. 어차피 출력할 게 아니라서 대지 여백 없는 A4 사이즈로 네 번째는 폭맞춤으로 작업하면서 다섯 번째는 코펍 도둠 8포인트 폰트를 바꿨어요. 여기에 더해서 한 문단이 최대 2줄을 넘지 않게 신경 쓰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전 대비해서 글자도 사이즈가 2배가 되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문단 길이를 제 현재의 작업 환경상에서 이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 라는 기준으로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2줄이라는 이 길이를 초과하게 되면 좀 문단이 너무 길어져서 독자님들이 보시기 불편할 것 같다라는 기준을 두기 시작한 거죠.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짧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게 맥락 파악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면 쉬어가는 항목이 없잖아요. 이해하기 도리어 어려워지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든 적정한 중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런 기준을 두고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맞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만의 각자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스마트폰 상에서 한 단락을 한 화면에 채울 정도로 길게 단락을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현재는 4줄에서 6줄? 요 사이가 정도가 되도록 단락을 구분 짓고 있어요. 만약에 글을 쓰고 계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 기준에 맞추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진짜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기준을 두고서 적정선이라는 이런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시면 독자님들께 더 보기 좋은 글을 선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문장이 있어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문장을 말과 글을 표현하는 단위 중
완결성을 갖는 최소의 단위라고 말해요. 아주 쉽게 말하면 마침표, 마치 단락이 엔터로 나뉘는 구간이듯 문장은 마침표로 나뉘는 구간이죠. 결국에는 문장이 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작은 단위라는 거예요. 근데 문단과 마찬가지로 이 문장이라는 단위에서 길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생각이 많아요. 저희 에디터님이 메타인지 좀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인지, 메타인지, 메메타인지, 메메메메타인지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걸 글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내 생각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나의 결과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생각의 시초부터 결과 나오기 직전까지 이 모든 생각의 과정을 뚝 자르고 결과만 딱 말한다든지 아니면 이 모든 걸 이 결과에 다다르기까지 쉼표로 줄줄이 이어가면서 생각의 탈의를 한 문장 안에 전부 넣는다든지 굉장히 극단적인 이런 식으로 좀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문단이 길어지는 일과 마찬가지로 문장이 길어져도 당연히 가독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더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쓰는 나조차도 헷갈려서 문장 내에서 호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주술 호응이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잖아요. 근데 주술 호응뿐만이 아니라 내 목적과 내가 의미하고자 하는 말의 뜻과 같이 제대로 형용사나 부사가 붙어있는지도 잘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문장이 길어지면 놓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서 문단은 메시지별로 나누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장은 어떻게 나누죠? 글을 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 쓴 이 문장이 내가 풀어내고 싶은 어떤 생각의 최소한의 단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누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 적어도 저는 그런 편이었어요. 문단과 마찬가지로 문장에도 이 문장을 나눌 근거가 필요해요. 하나의 메시지별로 문단을 나누면 어떻겠냐라고 제안드렸던 것처럼. 근데 나눌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쉼표라고 생각합니다. 쉼표는 오로지 사과, 배, 그리고 딸기 이런 식으로 나열의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아요. 앞과 뒤에 이어지는 문장 사이의 연결성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문장을 쉼표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분리하면서 문장 길이를 줄일 수 있죠. 자, 첫 번째 보여드린 이미지가 2020년에 제가 쓴 글이고 두 번째 보여드린 이미지가 제가 2023년에 쓴 글인데요. 보시면 2020년 버전의 글에는 문장 중간에 쉼표가 있는데 2023년의 버전에서는 이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문장을 분리하면서 문장 길이를 줄였죠. 쉼표라는 기준이 없는데 문장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 문장 바깥에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문장을 나눌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여드린 이미지가 2020년 버전, 두 번째 보여드린 이미지가 2023년 버전인데요. 긴 문장을 나누기 위해서 저는 이 문장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 대사 바깥의 인물을 조명했어요. 제 안에는 이 장면의 전부가 그려져 있어요. 이 장면은 기자회견하는 장면이에요. 소정되는 나의 종착지 주인공인 세하와 서브공 제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기자회견장에 설치된 디스플레이가 어떤 크기고 플래시인지 커브드인지도 생각을 해놨고 사회자석은 어떤 모양이고 누가 서 있고 기자들은 어떻게 앉아서 두 인물을 지켜보는지 빠짐없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제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독자님들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문장을 분리하면서 서브공 제이 옆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는 세아를 조명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추가하면서 문장을 분리한 거죠. 이때 이런 식으로 문장을 분리하면 연결성 있게 이어지던 문장이 오히려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자님들의 감상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자회견이라는 상황은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제이는 발언하고 있고 세아는 옆에서 초조해하고 있고 기자들은 앞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죠. 이 모든 상황은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어느 한 구간에 설명을 추가해야 한다면 저는 그 설명이 가장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넣을 거예요. 지금처럼. 근데 이거는 작가님들마다 당연히 다 생각이 다르실 수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가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의 모양이라는 측면에서 문단과 문장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지향하는 표현을 수정하면서 이제 늘어나는